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며느리와의 잘못된 관계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낡은 삼칸 한옥에 들어섰다. 가슴속엔 이름, 모를 감정이 무겁게 차올랐다. 그날, 그녀는 마침내 민준의 아내가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외곽에 고요히 자리 잡은 집은 대나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람에 잎이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이 섞여 들리고 세월이 묻어나는 기둥에서 풍기는 오래된 나무향, 은은히 퍼지는 향내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자아냈다. 마치 이곳엔 오래된 비밀이 숨어있는 듯 했다. 하나는 젊은 나이에 매혹적인 외모, 깊은 눈동자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하얗고 고운 피부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매력을 풍겼다. 하지만 그 외모 뒤엔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남편 민준과의 결혼 생활엔 나눔이 부족했고 그는 언제나 바빴다. 집엔 하나와 중년의 시아버지 정수 씨만 남아 있었다. 그는 단단하고 조용한 남자로 그의 눈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가 된 첫날들, 하나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 느끼는 떨림이 단순한 어색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정수 씨와의 우연한 순간들이 그녀 안에 은밀하고 유혹적인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민주는 새벽부터 집을 나가고 작은 정원에 아침 햇살이 퍼지기도 전에 사라졌다. 밤이 깊어야 돌아왔고 돌아오면 하나를 형식적으로 안아주곤 바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빈자리만 바라봐야 했다. 한때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다정한 눈길도 사라졌고 사랑의 기억은 이제 아득했다. 밤이 되면 하나는 조용한 방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저려왔다. 부족한 건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받고 한 명의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 속삭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된다는 느낌을 갈구했다. 그러나 긴 밤엔 오직 외로움과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았다. 하나는 이 집에서 아름답지만 손댈 수 없는 무생물처럼 느껴졌다. 반복되는 일상, 밥 짓고 청소하고 집안 곳곳을 보살피며 진정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이가 있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이런 결핍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금이 가득 말라가게 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달랐다. 그는 소리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크지 않은 일상 속 도움을 주었다. 정원에서 채소를 따주고 부엌에 깜빡이는 전구를 고쳐주고 하나가 혼자 옮기기 힘든 짐을 들어주었다.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었다. 가끔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를 때면 그저 한순간이지만 하나의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가벼운 감탄이 아니라 깊고 은밀하게 그녀의 숨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길이었다. 처음엔 그런 순간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감정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점점 피하지 않게 됐다. 대신 그녀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은밀한 기다림이 자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하나는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마당에서 뛰어들어왔다. 몸에 달라붙는 얇은 옷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곡선. 마침 정수수 씨가 정원에서 들어오다 그녀의 몸을 한순간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불씨가 그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도 민주는 늦게 들어왔다. 하나가 뒤에서 남편을 안았으나 그는 손을 뿌리치며 피곤하니 잘래 라고만 했다.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머릿속엔 돌아누운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으로 여자로 바라봐주는 정수 씨의 깊고도 경험 많은 눈빛만이 맴돌았다. 이튿날 하나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이른 아침 복도에 나왔다. 찬바람에 피부가 오싹했고 정수 씨는 어느새 정원에서 젖은 대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나오자 그는 목선에 시선을 멈추고 이내 고요하게 딴 곳을 바라보며 일찍 일어났구나 라고 낮고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숨결이 들릴 만큼만 가까웠다. 그날 이후 하나는 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고 입술엔 연한 색만 바르고 옷차림은 단정하면서도 몸매가 드러나게 입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엔 섬세한 계산이 있었다. 그저 그의 시선이 한 번 더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때때로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리거나 향기가 스며든 어깨로 그 곁을 지나기도 했다. 정수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길고 무거워졌다. 그 눈빛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갈망하는 욕망이 다시 살아있었다.
어느 더운 낮 집에 정전이 되었다. 하나는 겉옷을 벗고 얇은 민소매와 반바지만 남겼다. 마침 방에서 내려온 정수 씨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곧장 고개를 돌렸지만 손에 쥔 수건이 바짝 쥐어지는 모습에서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그녀도 숨지 않았다. 모든 걸 자연스럽게 두었다. 그날 밤도 민주는 오지 않았다. 짧은 문자만 남겼을 뿐 하나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정수 씨의 발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는 순간 그는 집 기둥의 기대마당을 바라봤다. 살며시 문을 연 하나는 그가 더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빨래를 널다가 하얗고 얇은 잠옷을 걸었다. 정수 씨가 지나가며 한참을 멈춰보더니 아주 조용히 엄마를 닮았구나. 참 예쁘다. 라고 했다. 하나는 고개를 돌려 그가 더는 당황하지 않는 눈빛을 바라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아무도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눈길과 행동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했다. 하나는 그가 컵을 건넬 때, 뒷모습을 바라볼 때 주방에서 곁에 선 그의 뜨거운 숨결까지 세밀하게 느꼈다. 점점 더 미묘한 경계가 무너졌다. 아침엔 얇은 끈 원피스를 입고 저녁엔 TV를 보는 그 앞을 천천히 허리를 살짝 구부리며 지나쳤다. 그들은 무심한 척했지만 더는 우연이 아니었다. 어느 날 더운 밤 정전이 길어지자 정수 씨는 마루에 나와 상의를 벗고 앉아 있었다. 하나는 레모네이드 잔을 건네며 손끝이 스쳤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그녀를 바라봤다. 남편이 자주 챙겨주니? 라는 뜻밖의 질문에 하나는 젖은 듯한 미소로 괜찮아요. 많이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엔 더는 공허함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외로움만이 또렷이 비쳤다. 하나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여자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실감에 몸이 떨렸다. 그날 밤 하나는 욕실에서 잠옷을 갈아입으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정수 씨와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문손잡이에서 잠시 멈췄고 곧 빠져나갔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들킨 것보다 자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에 더 떨렸다. 다음 날 식탁에서 둘 다 더욱 말이 없었다. 민주는 대충 밥을 먹고 나가버렸고 하나는 설거지를 하며 정수 씨가 연신 담배를 피우는 걸 바라봤다. 그녀가 옆을 지나칠 때 그는 갑자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니? 라고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럼요, 아버지.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현관에 나가 기둥의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고 그도 뒤따라 나왔다. 아무 말 없이 둘이 나란히 어둠 속에 섰다. 달빛이 그녀의 얇은 옷 위로 비쳤고 바람이 부드럽게 가슴을 스쳤다. 정수 씨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낮게 속삭였다. 그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그간 감춰온 감정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소리가 손끝에까지 전해졌다. 이 순간 한마디만 꺼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정수 씨가 외출한 틈을 타 하나는 그의 방을 정리했다. 방엔 은은한 차향과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고 책상엔 읽다 만책, 안경, 오래된 결혼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시어머니의 온화하고 슬픈 눈길을 바라보다가 괜스레 손을 뗐다. 마치 죄를 지은 기분에 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둘 사이의 침묵은 무거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지루한 가족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함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수줍은 새댁이 아니었고 자신 안의 여자 위험하고 갈망하는 존재를 깨우고 있었다. 정수 씨 역시 더는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니었고 눈빛은 이미 금기를 넘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섰다. 한숨만 비껴가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밤마다 둘이 말없이 서 있을 때면 투명한 전류가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좀 더 긴 시선, 더 가까운 거리만으로도 모든 게 터질 듯했다. 민주는 여전히 일에만 빠져 있었고 아내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나 은은한 향수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하고 살아가고 주방에서 쌀을 뜰 때 등 뒤에 머무는 정수 씨의 시선을 조용히 느꼈다. 한 번은 식탁을 닦고 있는데 정수 씨가 뒤로 지나갔다. 좁은 부엌에선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졌다. 그가 차잔을 집으려다 손이 닿았고 짧은 순간에 둘 다 굳었다. 하나는 손을 재빨리 뺐지만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정수 씨 역시 말없이 스쳐갔지만 그녀는 그가 더는 침묵하지 않음을 알았다. 비대리는 어느 날 하나가 거실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정수 씨가 손수건과 그녀가 갓 깬 흰 셔츠를 들고 들어왔다. 잠시 그 옷을 바라보다가 이거 내 거니? 라고 물었다. 네, 집에서 입는 거예요, 아버지. 정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셔츠를 바라봤다. 마치 그 속에 있는 하나의 몸을 바라보듯 하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지까지 계속 개었고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정수 씨의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타일에 부딪혔고 살짝 비명을 질렀다. 정수 씨가 소리를 듣고 문도 두드리지 못한 채 달려왔다. 그때 하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차에 수건만 걸치고 있었고 수건이 한쪽으로 떨어지면서 젖고 놀라 떨리는 가슴이 반쯤 드러났다. 정수 씨는 멈춰서서 그 피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손이 떨리며 따뜻한 물을 틀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나는 급히 수건을 감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진짜 남자의 손길, 서두르지 않고 영혼 없는 접촉이 아닌 진짜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일찍 일어났고 하나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뒷마당의 오이덩굴 아래서 마주쳤다. 그는 식물을 돌보고 있었고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어린 오이를 따려고 다가갔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도왔다. 동시에 손이 허리에 닿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정수 씨는 손을 빼지 않고 잠시 더 머물렀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이후로 작은 신체 접촉이 더 자주 일어났지만 아무도 먼저 피하지 않았다. 손수건을 건넬 때 손이 닿고 찬장에서 그릇을 내릴 때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식탁 밑에 떨어진 숟가락을 동시에 줍다가 아주 가까운 눈빛이 교차했지만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전이 다시 찾아왔고 하나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물이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수건만 두르고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정수 씨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을 두드리며 열었는데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얇은 수건이 엉덩이까지 흘러내리며 하얀 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굳은 차에 몇 초간 바라봤다. 정수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의 선이 이미 금이 간 것을 하나는 알았다. 그날 밤 정수 씨는 평소처럼 마루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있었다. 하나는 침대에 누워 눈도 감지 못하고 그 장면만 계속 떠올렸다. 그 수건이 흘러내리던 순간과 그의 눈빛,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그날 이후 하나는 더 이상 정수 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시선에서 자신이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이며 진짜 여자인 것처럼 느꼈다. 민주는 항상 일에만 몰두했으니 그녀는 그림자처럼 느껴졌고 정수 씨 역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가 가까이 있을 때도 거리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자주 말을 걸고 음식에 들어간 양념이나 입은 원피스의 브랜드까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서류를 찾으려 하나를 방으로 불렀다. 방엔 나무, 차,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가 서랍을 뒤지는 동안 하나는 옆에 무릎을 꿇고 오래된 서류를 찾았다. 어깨가 살짝 맞닿았고 그 공간엔 머리카락 향기와 두근거림만 남았다. 정수 씨는 예전처럼 어깨를 피하지 않았고 하나의 향기가 그의 공간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조금 더 머물렀고 동시에 문서를 짚다가 손이 맞닿자 그의 손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손을 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거센 비와 천둥이 쳤다. 하나는 천둥을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고 민주는 현장에 있었으니 집엔 없었다. 하나는 거실에서 촛불을 켜고 얇은 잠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머리는 어깨를 덮고 있었고 얇은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었다. 정수 씨가 지나가며 잠이 오지 않니? 라고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따뜻한 물을 건네며 그녀 옆에 앉았다. 서로를 정면에서 마주하지 않고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고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촛불, 빗소리, 그리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자 하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손은 그의 팔을 잡았다.
정수 씨는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고 아주 부드럽게 만졌다. 그 순간 하나는 몸이 전율했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젖은 눈과 살짝 벌어진 입술,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지도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처럼 일찍 나오지 않았고 하나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과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생각했다. 그 후 하나는 신체 접촉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는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일부러 등을 기대거나 비온 뒤 미끄러운 현관을 지나가다 일부러 넘어질 듯해 그가 허리를 붙잡게 했다. 거칠고 뜨거운 남자의 손이었다. 무더운 어느 점심 하나는 하얀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고 속옷 라인까지 비칠 만큼 얇았다.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거실 소파에 누워 쉬던 정수 씨에게 가져갔다. 그는 셔츠의 두 단추를 풀고 가슴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상체를 낮춰 그의 얼굴 가까이에 가슴을 드러냈다. 그는 눈을 뜨는 순간 잠깐 그곳을 바라봤고 곧장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그토록 오래 서로 눈을 맞춘 것은 처음이었다. 하나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현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고 싶어 했고 그녀도 더 이상 수줍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방을 지나가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스치고 그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엌에서 밥을 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감추지 않고 여자로서의 그녀를 바라봤다. 모든 숨결, 미소, 손짓 하나까지. 두 사람은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감정은 숨결과 눈길로 오가고 있었다. 하나는 점점 그를 꿈에서까지 갈망하게 됐다. 남자의 향기, 뒤에서 감싸는 팔, 손길이 어깨와 허리를 넘어선 곳까지 다가왔다. 아침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대며 젖은 속옷과 몸의 열기에 깨어났고 아무 일 없던 듯 아침 식탁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그도 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가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컵을 세게 쥐었고 숨결이 어긋났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하나는 단 한 번의 계기, 위험한 순간만 오면 모든 게 터져버릴 것을 알았다. 작은 신체 접촉, 긴 눈길, 모두가 두 사람만의 침묵 게임으로 바뀌었다. 하루하루가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그녀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얇은 잠옷을 입고 지나갈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느리게 걸으며 미소 지었다. 정수 씨도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마치 굶주린 사람이 호화로운 연회를 바라보듯 그녀를 바라봤다. 어느 아침 운동을 마치고 땀이 목과 가슴을 타고 흐를 때 하나는 오렌지 주스를 들고 마당에 나왔다. 그는 그녀의 하얀 손목을 바라보며 주스를 받았다. 신발끈이 풀려 그녀가 무릎을 꿇고 매주었고 얼굴이 그의 허벅지에 가까워졌다. 그는 숨을 멈추고 컵을 꽉 쥐었다. 끈을 매고 고개를 들자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그녀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는 조용히 긴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겨우 억눌렀다. 저녁 식사 후 하나는 브라 없이 진한 회색 티셔츠만 입고 뒷정리를 했다. 천이 몸을 따라 흐르며 가슴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수 씨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하나는 그의 모든 반응을 다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숙일 때마다 그의 팔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가끔 그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기도 했다. 몇 분만 더 거기 있으면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 천둥 소리가 퍼졌다. 한옥은 정전으로 어둠에 잠겼고 창밖으로 번개만 가끔 세상을 비췄다. 하나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쳤는데 물이 완전히 끊겼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닦으며 반투명한 하얀 잠옷을 입었고 수증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어 모든 곡선을 드러냈다. 그녀는 정수 씨에게 펌프를 물어보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막 샤워를 마친 정수 씨와 마주쳤다. 그는 허리에 흰 수건만 두르고 다부진 몸엔 물방울이 번쩍였고 젖은 머리가 이마에 내려와 각진 얼굴과 깊은 눈빛을 더욱 강조했다. 그 눈에는 감추지 못할 불꽃이 일렁였다. 두 사람은 그대로 멈췄고 온 세상이 조용해진 듯했다. 오직 빗소리와 두근거림만 남았다. 하나는 몸을 가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얇은 잠옷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매혹적인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고 젖은 머리카락은 어깨에 흘러내렸다. 몇 방울의 물이 목을 타고 쇄골로 흘렀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지고 그의 시선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번엔 정수 씨가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가운 빗소리와 몸 안의 뜨거움이 뒤섞인 그 순간 둘의 거리는 거의 한 팔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비누향이 섞인 숨결을 느꼈다. 그가 굵고도 부드러운 손가락을 그녀의 어깨 근처에 조심스레 멈췄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 신호를 기다리며 시간이 멈췄다. 하나는 눈을 감았고 긴 속눈썹이 떨렸다. 그녀의 몸은 그를 향해 자연스럽게 기울었다. 그것이 무언의 대답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둘 다 떨리며 숨을 내쉬었다. 심장 소리가 정적을 깨웠고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지막 금기가 깨진 듯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둘은 서로를 안고 세상 밖의 모든 것을 잊었다. 빗소리는 계속됐지만 한옥에는 오직 두 사람,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정수 씨는 더 가까이 다가와 오래 이야기했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하나도 점점 더 얇고 짧은 옷을 입었고 더 자주 몸을 굽혔다. 그의 시선을 끌어내는 눈길이 길어졌다. 어느 한낮 정수 씨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땀에 젖은 은빛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하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그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떠났고 남겨진 정수 씨의 손에는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둘 다 핑곗거리, 불가피한 사고, 더는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계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준이 3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정수 씨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민준이 캐리어를 끌고 채오르자 하나는 문가에서 그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다가 돌아섰다.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진 듯했다. 거실을 지나며 정수 씨가 노란 조명 아래서 신문을 읽고 있는 걸 본 하나는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수 씨는 신문을 천천히 내리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폭발을 기다려온 폭탄 앞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하나가 다가와 곁에 앉았고 매우 가까웠다.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숨도 크게 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하나가 손을 들어 그의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은 작고 뜨거웠다. 그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정수 씨가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고 집안이 숨을 멈춘 듯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팽팽한 줄이 아니라 은근한 열기로 가득했다. 하나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다. 더 가까이 앉고 더 가까이 서서 더 대담하게 정수 씨를 바라봤다. 감추거나 몰래 행동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원하는 여자였다. 정수 씨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고 때로는 깊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더는 차갑지 않았다. 그날 밤 가벼운 빗소리 속에서 하나는 검은 실크 슬립을 입고 머리를 풀고 거실로 나왔다. 정수 씨는 오래된 책을 읽고 있었고 스탠드 조명이 그의 은빛 머리를 따스하게 비쳤다. 그녀가 다가서자 그는 그녀가 속옷도 입지 않고 슬립에 지퍼도 채우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고 하나도 말없이 곁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하나는 손을 들어 그의 얇은 티셔츠 너머로 가슴에 손을 얹었고 거기서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그의 허리까지 미끄러뜨렸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는 듯 했다. 정수 씨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하나가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향기와 담배, 오래된 차의 냄새가 뒤섞여 그녀를 어지럽혔다. 그는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았고 그녀의 입술이 다가오자 속삭였다. 하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속삭였다. 더는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눈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손을 풀자 그녀는 아주 살짝 그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고 입맞춤은 목마른 이가 샘물을 만난 듯 뜨겁고 깊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둘은 서로를 삼켜버릴 듯 입을 맞췄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고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 올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한옥의 문이 조용히 닫혔고 어둠은 두 몸을 막을 수 없었다. 얇은 슬립은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그녀를 마치 꿈을 꾸듯 바라봤다. 뜨거운 두 몸이 하나가 되었고 숨소리, 속삭임, 오래된 나무 침대의 삐걱임까지 이 밤의 증인이었다. 그는 나이든 남자답지 않게 격렬했고 때로는 너무 세게 그녀를 안아 숨이 막힐 정도였으며 다시 부드럽게 그녀를 어루만졌다. 오랜 갈증을 한 번에 채우듯 아침 하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새벽빛이 창살을 통해 그녀의 피부에 내려앉았고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머리칼을 쓰다듬었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따뜻함과 사랑이 섞인 시선이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을 넘었음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느꼈다. 정수 씨, 20년 가까이 홀로 살아온 남자, 평생 조용히 차와 정원을 가꾸던 그가 이제는 젊고 뜨거우며 대담한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취한 걸 알았고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토록 자신이 진짜 남자라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 밤 이후 둘 사이엔 더 이상 우연한 시선이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훨씬 더 진하고 뚜렷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더는 감추지 않았고 더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긴 눈길, 손끝의 미세한 떨림, 밤까지 이어지는 은밀한 만짐, 아침 식탁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시선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낮에는 하나가 여전히 온순한 며느리로 집안일을 하고 정수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민준이 집에 없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 깊은 눈길, 느린 목소리, 더 얇고 짧은 잠옷,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를 그림자에서 이끌어내려는 듯했다. 정수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아침이면 하나가 얇은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오는 걸 보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하나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밤마다 그의 방문은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만남마다 오랜 기다림을 채우는 듯했다. 정수 씨는 언제나 하나가 주저할 땐 멈췄지만 하나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간절하게 마치 처음으로 자신답게 살아보는 듯했다. 늦은 오후 주황빛 햇살이 뜰을 물들일 무렵 민주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 시간 하나는 정수 씨 방에 있었고 낡은 나무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속삭이며 서로를 바라봤고 작은 방엔 숨소리와 뜨거움만이 남았다. 그러나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자 모든 감정이 단번에 차갑게 식었다. 하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녀는 급히 옷을 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탈출구를 찾는 눈치였다. 정수 씨는 오히려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온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마치 날씨나 농사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담담하게 민준이 왔구나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안에서는 심장이 북을 치듯 뛰고 있었다. 그는 하나에게 빠르게 눈짓을 보냈다. 괜찮다. 모든 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듯한 짧은 시선이었다. 하나는 문 뒤에서 숨을 가다듬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방은 더웠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민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익숙한 목소리로 하나야, 어디 있어? 하고 불렀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내리쳤고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방을 나서며 억지 미소로 여기 있어. 당신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묘하게도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순간의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와 정수 씨를 더 깊은 금단의 욕망으로 끌어당겼다.
하나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쾌락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정수 씨 역시 그 위험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바로 그 위험함 때문에 더는 멈출 수 없었다. 밤이 내리고 은빛 달빛이 창가에 내려앉은 뒤 하나는 잠들지 못한 채 오후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그날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엔 더 쉽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다음 위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치밀하게 핑곗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는 두통을 핑계로 방에 머물렀고 민주는 바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정수 씨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가 밤늦게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고 서로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퍼즐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다. 정수 씨는 경험이 많은 남자였고 하나는 그의 모든 손길과 입맞춤, 눈빛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 없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하면서 다시 젊어진 듯 했다. 그들은 언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듯 밤마다 서로를 태우며 사랑했다. 조용한 한옥, 달빛이 커튼 틈으로 비칠 때 민준의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조차 심장이 뛰었다. 모든 순간은 죄책감과 욕망, 두려움과 열정이 얽혀 있었다. 어느 날 하나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정수 씨가 다가와 손을 얹었고 두 사람은 잠깐 시선을 맞추다 부엌 한가운데서 입을 맞췄다. 그건 너무 짧고 위험한 키스였지만 하나는 장난스럽고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정수 씨는 사랑과 체념이 섞인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둘은 불장난을 하는 걸 알았지만 더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웃의 수군거림, 민준의 무관심, 집안의 냉랭한 기류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 밤마다 하나가 그의 방을 나설 때면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과 손자국을 바라보고 반짝이는 눈으로 어떻게 이런 금지된 사랑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이어가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 매일 하나는 두 얼굴로 살아갔다. 낮에는 모범적인 아내, 밤에는 욕망을 가진 여인. 그녀를 놀라게 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모든 걸 잊게 만드는 몰입과 황홀이었다. 정수 씨가 호수처럼 깊고 온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정수 씨도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며 모든 윤리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끝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사랑받고 필요로 되고 젊은 여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오래된 호칭이 아닌 오직 그만의 이름을 속삭여 부르는 것을 듣게 되리라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뒷마당에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물이 끊겼고 거품이 가득한 머리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정수 씨가 정원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빗물 양동이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에 부어주었다. 늦은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며 하나의 어깨 위로 구슬처럼 맑은 물방울이 흘렀다. 정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바가지를 든 채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순간도 노윤에서 떼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머리 위에 물을 부었고 물은 목을 타고 등을 따라 흘러내렸다. 하나는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고 조용히 그를 돌아봤다. 그 시선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정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는 듯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그날 밤 하나는 아무런 숨김 없이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헐렁한 흰 셔츠 한 장만 입고 정수 씨의 방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으니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다음번은 오지 않을 것처럼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다. 낮에 마주칠 때는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나 전날 밤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서로의 심장 소리까지 느꼈던 그 감정은 오직 그들만 알고 있다. 밥상에 놓인 작은 손길, 물컵을 건넬 때마다 겹쳐지는 수많은 감정은 둘만이 알았다. 민주는 여전히 무심했고 의심하지도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아내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밤마다 그녀의 눈빛이 다른 세상에 머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하나는 작은 노트에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이 조용히 바라본 순간 정수 씨의 손이등 위에 오래 머물렀던 밤들을 적었다. 노트엔 갈망이 아닌 오랜 시간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피부가 아닌 마음이 닿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고향으로 제사에 갔을 때 하나와 정수 씨는 뒷좌석에 앉았고 민주는 동료들과 다른 차를 탔다. 3시간 넘게 가는 길, 둘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손이 가방을 찾는 척 서로 스치기만 해도 온 차 안이 숨 막혔다. 하나는 눈을 감고 창가의 머리를 기대었고 정수 씨는 그녀의 뺨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그저 조용히 머리칼을 만졌다. 둘의 열정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에 머물지 않았다. 서로를 듣고 이해하고 정수 씨는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기억했고 하나는 그가 책 읽는 시간을 알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결코 질리지 않는 음악처럼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큰 비가 지나간 어느 밤 하나는 정수 씨 방에서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손끝으로 그의 배를 만지작거리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더는 감춰지지 않을 날이 올 거란 걸 알고 있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뺨에 올리고 멈출 수 없어. 멈추고 싶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팔로 그녀를 더 힘주어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팽팽한 풍선이었고 작은 바늘만으로도 터져버릴 듯했다. 두 사람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불은 항상 연기를 남기고 영희는 언제든 어디든 새어 나가고야 만다. 어느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피곤하고 말없이 돌아온 그는 하나가 따라준 오렌지 주스를 손으로 밀치고 받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다. 그날 밤 하나가 잠든 뒤 민주는 아버지 방으로 가 조용히 앉았다. 정수 씨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하나 이상한 거 없어요? 민준이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다. 정수 씨는 잠깐 고개를 들고 아무 일 없었다. 언제나 그랬다.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방을 나가며 그 뒷모습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그 후 며칠간 민준은 말없이 집안의 모든 변화를 관찰했다. 하나가 부엌으로 가고 아버지가 거실에 머무는 시간, 둘의 시선까지 기억했다. 묻지 않았고 단서만 모았다. 하나도 그 변화를 감지했고 더는 아버지 손을 잡거나 밤마다 그의 방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눈길만은 아직 떼지 못했다. 만날 때마다 둘은 무엇인가를 숨기려 애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민주는 뒷마당 매실나무 아래로 하나를 불렀다. 그는 핸드폰을 내밀었고 그 안에는 밤중에 하나가 정수 씨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셔츠 자락을 쥐고 경계 없는 얼굴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고 목은 바짝 말랐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분노, 고통,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눈물은 흐르지 않고 오직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다.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등을 돌렸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 씨는 하나를 찾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해 그녀의 방을 찾았지만 텅 빈 방 책상 위엔 익숙한 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죄송해요. 이번엔 그녀가 정말 떠난 것이었다. 그 후로 집안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더욱 차갑고 쓸쓸했다. 밥상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고 대화는 금방 끊겼다. 정수 씨는 아침마다 밭을 돌보고 책을 읽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자주 집에 오지 않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드물게 연락했다.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사를 갔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다. 정수 씨는 때때로 마을 어귀에 나가 낯선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혹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과 낡은 하늘만이 오래된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남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상실과 아픔, 그리고 결코 메울 수 없는 빈자리였다. 그 사랑은 한때 너무도 뜨겁고 진실되고 강렬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변명도 용서도 남지 않았다. 각자가 가슴속에 낡은 상처 하나씩을 품고 오직 밤과 희미한 꿈에서만 그 사랑을 떠올렸다. 마치 오래된 나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처럼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길이 사라지고 남은 죄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됐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그것은 일그러진 평온이었다. 한옥 3칸 집은 여전히 대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났으며 부엌에선 차양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집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민주는 말수도 줄고 식사도 잘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정수 씨는 더욱 느리게 더욱 조용히 살았다. 머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더 하얗게 샜다. 하나가 머물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옷과 신발, 작은 가방과 책 모두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방 앞에 멍하니 서서 문을 열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라고 인사할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쓰거나 변명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묻고 지나간 태풍처럼 기억의 구석에 남겨두었다. 단 한 번 민준이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하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지. 그 해부터 그는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매화에 새순이 돋았다. 오늘 바람이 계절을 바꾼다. 오늘 꿈속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짧고 소박한 글귀마다 이름 없는 깊고 아린 감정이 묻어났다. 겨울 어느 날 동네 사람이 하나가 도시에서 혼자 일하며 조용히 산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만나러 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다. 어떤 상처는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랑은 그저 기억 속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국화와 백합을 꽂으며 밤마다 창밖의 어둠과 바람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그 창 너머에는 평생 잊히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은빛 머리카락, 깊은 눈동자, 따뜻한 손,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불처럼 물처럼 두려움과 도취처럼 서로의 삶에 깊이 남았다. 이제는 누구도 누구의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속하지 않지만 각자 그 기억을 평생의 흔적으로 지니고 산다. 용서받을 수 없고 잊히지도 않는 어떤 것은 조용히 평생 가슴에 묻는 것이다. 번진 먹물처럼 지우려 할수록 더 짙어지는 기억. 언젠가 사람은 그 얼룩을 오점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